안녕하십니까? 생명샘TV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처해 있는 의료 현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주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암을 만나면 거의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암이 곧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는 공포가 우리를 공황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을 따르게 되고 대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현대의학이 암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금지된 암치료법이라는 영상입니다. 전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면 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암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현대의학이 행하는 암치료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매일 2만 명의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매년 800만 명의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통계입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의 수는 50만 명이라 합니다. 지난 세기의 초에는 20명 중 1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1940년도에는 16명 중 1명이 암에 걸렸고 1970년도에는 10명 중 1명의 비율로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립니다.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새롭게 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수년간 인생을 바꿀 암흑의 터널로 순식간에 빠져듭니다. 끊임없는 의료 검사들을 받습니다. 다른 의사들의 의견들, 약물 치료들, 새로운 검사들 및 수술,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후속 점검들까지 맞닥뜨리면 그들은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의 터널에 있는 동안 각 환자들은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엄청난 의료기관을 먹여 살리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 과정은 의료와 제약 산업을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생성합니다. 연구 실험실에서 의학대학까지 예방 클리닉에서부터 전 세계적인 약 매출까지 오늘날 암의료기관은 너무 크고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이러한 기관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러한 기관들도 환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암은 가장 큰 사업들 중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암 환자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 적어도 5만 달러를 소비합니다. 매해 100만 명의 새로운 미국인 암 환자의 수로 봤을 때 미국에서 암 치료비로만 매년 500억 달러가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종양학에 의하면 암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세기 전에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행성지구가 오늘날엔 낮이나 밤이나 불이 켜져 있으며 우리가 집에서 모든 경도와 위도의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경지까지 탐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암이란 병을 이해하고 정복하기에는 역부족인 현대 의료과학입니다. 왜? 그런가? 공인된 이론으로 암이란 인간 세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공인된 이론입니다. 암은 비정상적으로 억제되지 않는 세포 성장으로 인한 100가지가 넘는 병들의 집합이다.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과 분열로 인한 때때로 치명적인 병이다. 보통 정상적인 세포가 윤곽이 분명한 막과 핵이 있다면 암을 제어할 수 없는 성장은 종양이라고 불리는 비정상적이고 체계 없는 조직 덩어리를 생성한다. 대부분의 암 관련 사망 원인은 전이가 되어서 그렇다. 악성세포가 순환계에 침투하여 몸의 다른 부위들의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이동하는 암세포들이 어떻게 어디에 멈추는지는 암 종류에 따라 다르다. 종양세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혈관을 떠나 새로운 위치에 번식하기 시작하고 새 종양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이 적합한 경우 새로 도착한 암세포들은 자라기 시작하고 새로운 종양으로 성장할 것이다. 분자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공인된 이론은 50년도 전에 공인된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1950년 공인된 이론입니다. 암이란 정상세포의 성장 과정에서 이탈하여 시작된 끊임없이 성장하는 해로운 것입니다. 비정상 세포가 제한된 지역에서 서서히 성장하는 경우 이를 양성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포들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지는 경우 악성종양인 암으로 간주합니다. 악성으로 성장한 세포들은 분리되어서 혈류를 통해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암 성장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인간의 세포 안에서 생기는 암의 원인을 찾는 일은 상상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몇몇 과학자에 의하면 다양한 종류의 암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오늘날 최첨단 연구소들은 인간 유전체에 직접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제약업계의 꿈같은 시나리오로서 각 환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대로 맞춰진 개인 치료를 하는 치료 세계의 문을 엽니다. 매년마다 100만 명의 새 환자들이 나옵니다. 모든 환자들에게 각각의 환자에게 필요한 100만 개의 새로운 치료를 하는 치료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각 질병에 해당되는 치료입니다. 말기 환자를 간병하는 대기요법이든 무엇이든 유전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지속될 암치료 세계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치료제의 장벽을 깰지 말지의 여부는 만약에 관한 질문이 아닌 언제에 관한 질문이죠.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들이 주장되었으나 하지만 그동안에 아무도 이러한 공식된 이론이 옳은 것인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암의 원인이 유전적인 본성에 있다는 주장도 사실은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공인된 이론입니다. 암의 탐지, 예방 그리고 치료의 주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세포 성장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은 아직도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통계는 악화될 뿐입니다. 우리는 암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1950년대 이후 대부분의 암 환자에 대한 치료의 전망은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암 진단 후 전통 치료법인 수술, 방사선, 화학요법과 약물을 사용해서 5년 동안 살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오늘날 암 치료의 실상은 5년 안에 3명의 미국인 암 환자 중 2명이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식 종양학은 지난 100년 동안 공인된 이 세 가지 요법으로만 환자들을 치료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수술, 화학요법, 그리고 방사선 치료만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치료법 중 2개는 사실은 바람성입니다. 수술은 가장 오래된 기술이고 셋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례가 많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술은 암이 국한된 경우에만 사용되는데 이는 소수의 경우입니다. 환자들은 또한 방사선의 위험한 부작용을 두려워합니다. 부작용 중 하나는 방사선이 실제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사선의 이용은 의학계에서조차도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만큼은 하지만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나는 연습 문제지를 끝내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방사선이 엘리자벳의 뇌의 일부를 죽였기 때문에 뇌에 그 부분들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화학요법은 온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유독성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도 죽입니다. 오늘날 화학요법은 수술과 방사선과 함께 자주 쓰입니다. 피로감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화학요법 물질에는 질병의 위험이 있지만 일반 저항성 약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화학요법은 자주 미각 변화를 일으킵니다. 구내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작용은 델목증입니다. 사실은 많은 화학요법 약이 발암물질입니다. 티오테파 종양치료제, 사람의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일러란 사람의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파란 사람의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요법으로 사용되는 약들은 독성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다루는 직원들은 모두 매우 엄격한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약들과 접촉하는 것마다 완전한 파괴와 소각을 함으로 폐기합니다. 이러한 약물 중 일부는 심지어 섭씨 980도 이상 온도에서 소각한 후에도 부분적으로 독성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들어 화학요법에 대한 새로운 무언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학 내 화학요법의 정신적 효과입니다. 유방암 때문에 화학요법을 받는 많은 여성들이 기억력과 집중력의 불안한 변화 상태를 말합니다. 미시간 대종합암센터에 있는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유방암을 치료할 때 생겼던 인지적 변화에 대해 오랫동안 호소해왔습니다. 화학력 케모브레일라는 신조어는 집중력 상실, 경력 쇠퇴, 명확하게 생각하는 데 어려움, 치료 전에는 매우 잘 해낼 수 있던 정상적인 생활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없는 것 등을 묘사하는 단어죠. 나는 간단하고 사소한 것들을 생각해내느라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그건 참 좌절이 돼요. 연구자들은 화학요법이 몇 수년간 기억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또한 화학요법 약물 치료에 의한 장기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숙제, 그러니까 수학 숙제 같은 것들이요. 정말 시끄러울 때 나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지워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다면 화학요법에는 아무 이익이 없는가? 하버드 대학의 존 케언즈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컨 잡지에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화학요법 약물 치료가 최대 5%만, 즉 20명 중 1명꼴로 암 환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전통 치료법이 이렇게 제한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왜 의료계에서는 다른 접근법을 조사하고 찾고자 하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의 한 세기 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역사적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